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증상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서 내시경까지 완전히 깨끗하게 마무리한 환자분입니다. 50대 여성 환자분입니다. 2021년 가을부터 혈변과 설사가 하루 10회 이상 한 달 넘게 지속되었답니다. 내과에서 내시경을 하고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으셨고 종합병원에서 다시 내시경을 해서 확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종합병원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아사코를 드셨는데 탈모가 왔답니다. 5-ASA 제제를 쓰면 일부 환자분들에게서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세알에서 한 알로 줄이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설사가 다시 늘었답니다. 다시 두 알로 늘리셨다가 결국 메자반트로 약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오시기 2주 전부터는 병원에서 두 알을 처방받았는데 스스로 판단해서 한 알만 드시고 계셨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에 내원하신 것은 2025년 11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오셨을 때 상태가 어땠을까요? 대변은 하루 1회 정상변입니다. 가끔 무름변이 나오는 정도, 혈변도 없고 점액변도 없습니다. 10번 대변을 보면 한두 번 정도 잔변감이 살짝 있는 정도입니다. 소화는 양호한데 과식하면 잘 안되고 위축성 위염 소견이 있습니다. 먼지에 맑은 콧물과 재채기가 살짝 있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증상이 거의 없죠. 이런 상태를 임상적 관해라고 부릅니다. 증상만 놓고 보면 병이 조용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왜 저희 한의원에 오셨을까요? 이걸로 치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해봤습니다. 2025년 11월 28일 대변 칼프로텍틴 105점, 정상 기준이 엄격하게 보면 50점 이하인데 105점이 나왔습니다. 자멸 반응은 음성으로 정상이었고요. 혈액 감사도 다 정상이었습니다. 간 수치, 혈색소, ESR, CRP 전부 정상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증상도 없고 혈액 감사도 정상인데 대장 안에는 염증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염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염증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언제든지 다시 활동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니까요.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요. 장의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올라갑니다.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의 대장암 위험이 일반인들보다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병을 앓은 기간, 염증이 지속된 범위와 정도에 비례합니다. 염증이 계속 있는 상태로 10년, 20년을 지내면 위험이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염증을 확실하게 없애고 그 상태를 유지하면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치료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없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을 어떻게 치료했느냐? 증상이 많지 않으니까 볼 게 없을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있습니다. 과식하면 소화가 안 되고 위축성 위염 소견이 있었죠.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이 답답하고요. 그리고 먼지에 콧물과 재채기가 나는 비염 증상도 있었습니다. 상부 소화기형이 뚜렷하게 있고 호흡기형도 함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잡아가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임상적인 관액이라고 해서 치료 과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활동기 환자와 똑같습니다. 원인을 분류하고 순서를 정하고 단계에 맞는 처방을 쓰는 것, 과정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다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으니까 몸이 덜 망가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빠르고 치료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첫 처방으로 상부 소화기 처방을 시작했습니다. 2주 후인 12월 12일 무름변 나오던 게 없어졌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가슴 답답한 것이 70% 정도 나아졌고요. 비염 증상도 1-20% 줄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에 검사한 칼프로텍틴이 3.8점 미만이 나왔습니다. 105점에서 3.8점 미만으로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3.8점 미만이라는 건 검출 한계치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사실상 염증이 없는 상태죠. 수치가 정상이 됐으니까 메자반트를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12월 26일부터 양약 없이 한약만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칼프로텍틴이 93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3.8점 미만까지 내려갔던 게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치료가 실패한 건가?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이분은 원인이 두 가지였다고 말씀드렸죠. 상부 소화기 처방으로 첫 번째 원인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3.8점 미만까지 내려간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이 정리되고 나면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시점에는 메자반트도 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다시 올라온 겁니다. 처방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염증형 처방으로 바꿨습니다. 2월 11일 잔변감이 없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약간 잔변감 같은 불편감이 있었는데 이번 약을 먹으면서 달라진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과식했을 때 불편한 것도 많이 덜해졌고요. 2월 23일 칼프로텍틴 41점 정상 범위로 내려왔습니다. 3월 30일에 처방을 한 번 더 바꿔줍니다. 그리고 4월 1일 칼프로텍틴 8.8점, 4월 29일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완전히 정상입니다. 이 시점에 탕약을 끊고 농축환으로 바꿔서 4주 동안 복용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6월 4일부터는 한약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6월 10일 칼프로텍틴 3.8점 미만, 한약까지 다 끊은 상태인데 여전히 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죠. 내시경입니다. 2022년 했던 내시경과 이번에 한 내시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내시경입니다. 여기 중간에 하얀 선이 보이죠. 염증이 오래되면 이렇게 대장에 흉터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긴 흉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흉터 부분 아래쪽으로 좀 장벽이 부어 있는 게 보이죠. 이 사진도 흉터가 약간 보이고 장벽에 전체적으로 염증과 출혈이 보이죠. 염증이 전체적으로 퍼져 있네요. 여기도 염증이 장벽 전체에 퍼져 있죠. S자상 결장 쪽인데 역시 장벽이 많이 헐어 있습니다. 용종도 보이고 장벽에 염증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흉터가 보이고 염증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료 종료 후 2026년 6월에 실시한 내시경입니다. 2022년에도 있었던 긴 흉터가 보이죠. 흉터는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이 흉터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분이 처음 증상이 시작된 것은 2021년입니다. 하지만 2022년 내시경에 이미 이 흉터가 있었죠. 이런 흉터가 금방 생기지 않거든요.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염증이 생겼을 때 흉터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궤양성 대장염을 알아챌 만큼 증상이 생긴 것은 2021년이지만 아마도 훨씬 그 이전부터 염증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제게 오셨을 때도 염증 수치만 높고 임상 증상이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쨌든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염증은 안 보입니다. 깨끗하고요. 혈관이 선명하게 보이죠. 여기도 흉터가 좀 보입니다만 염증은 보이지 않죠. 계속 깨끗하고요. 깨끗합니다. 염증 없이 혈관 선명하게 보입니다. 마지막 직장 쪽까지 모두 깨끗합니다. 의사소견도 당연히 염증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했겠죠. 이렇게 해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은 증상이 거의 없는 임상적 관해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칼프로텍틴을 재보니 105점 염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염증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서 치료를 하셨고 약 7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없다고 치료가 끝난 게 아닙니다. 혈변도 없고 설사도 없어도 대장 안에는 염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재발 위험도 올라가고 대장암 위험도 올라갑니다. 증상이 아니라 염증을 없애는 걸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임상적 관액이라고 해서 치료 과정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고 순서대로 처방을 바꿔나가는 과정은 활동기 환자와 똑같습니다. 다만 몸이 덜 망가진 상태니까 반응이 빠르고 치료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건 큰 장점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가벼울 때 치료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세 번째, 치료 도중에 수치가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분도 3.8점 미만까지 내려갔다가 93점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첫 번째 원인이 정리되고 두 번째 원인이 드러난 것 뿐입니다. 그때 처방을 바꿔주면 됩니다. 방향이 맞으면 결국 내려갑니다. 증상이 없고 칼프로텍틴도 정상이고 내시경적으로도 염증이 없는 상태, 이게 완전 관해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치료의 완성이 바로 이겁니다. 혹시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 임상적 관해기의 관리, 칼프로텍틴 수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가 보고 주제로 다루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